이번에 이제 그 한국갤럽에서 나왔던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전화 면접으로 알 수 있는 마지막 여론조사라고 봐야 될 텐데요. 이재명이 49%, 김문수가 35%, 이준석이 11%인데 이재명은 많이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좀 다시 민주당 쪽에서 결집되는 그런 게 있나 봅니다. 갤럽은 음. 저랬어요. 이재명이 계속 49%.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49가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49, 34, 10이었나 그때? 음. 8이었나 뭐 그래요. 49, 34, 8이었어요. 제 기억에.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대로 있고 김문수 김문수 조금 오르고 이준석도 조금 올랐네. 그거야 보수 쪽에서 이제 그래도 답은 하자 뭐 이런 거니까. 근데 네네.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죠. 네. 의미가 없는데 이거를 좀 의미 있다라고 언론사들이 많이 언론은 얘기를 뭐라도 하던. 써야 되니까요. 뭐라도 써야 되니. 핵심은 아하. 따라가는 거 좋습니다. 네네. 빨리 따라가고 속도가 어떻고 따라가는 폭이 다 좋아요. 근데 상대방이 네. 5가 넘으면 따라가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미 골인을 했으니까. 과반을 했으니까. 네. 근데 지금 우리가 49, 뭐 48 이런 것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짚어줘야죠. 그렇죠. 여론조사에서 없음 모름이 요 정도일 때 예를 들어 47 정도면은 게임 끝난 거다라든지 네네. 이런 걸 전제로 하고서는 써줘야 진짜 기사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무도 그건 안 밝혀요. 물론 통계치니까. 네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오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재명이 5자 나오면은 이거 완전히 그냥 총통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것 같은데. 그건 또 뭐 반작용이 있어요. 또 반작용이. 반대로 못합니다. 그렇죠. 이재명이 된다라 그래서 반드시 무슨 뭐 좀 저희가 완전히 나라가 끝장나 버리건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기회는 또 여전히 있고요. 1번은 내란 특검이에요. 제가 볼 때는. 위헌정당 심판 같은 것도 제가 좀 들어보니까 네.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 대표가 네. 계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천명을 했기 때문에 그거 어렵다. 그러니까 당 구한 거라니까요. 그러네요. 한동훈이 없었으면 진짜 당 자체가 그냥 사라질 뻔했네요. 그것도 모르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참 진짜 비극인데 그 한동훈에 대해 가지고 지금 또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 저도 받았어요 이거. 국민의힘 책임당원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다. 대선 후에 전당대용으로 의심이 된다라고 신지호 부총장이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토요일 날 네. 갑자기 전화가 막 오는데 여론조사 회사더라고요. 네네. 저 안 받다가 몇 번 와서 받으니까 Y 리서치 센터라고 이렇게 나와서 이제 물어보는 게 네네.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처음에 성별, 나이, 그다음에 사는 지역, 네. 그다음에 선생님은 이번 대선에서 투표할 의향이 있냐 없냐, 네. 그다음에 지지 후보, 이걸 물어보고 끊어요. 네네네. 근데 지지 정당이 어디 이런 거 안 물어보. 원래 그걸 물어봐야 그쵸, 되잖아. 누구를 그거 없이 지지하는지. 바로 물어. Y 리서치 센터가 여의도 리서치라는 데인데 네네네. 저희 당하고 많이 연계돼 있는 그런 여론조사 회사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 번호가 맞고 그러면은 누굴 대상으로 한 거냐? 그쪽 주장은 안심번호로 했다는 건데 네네. 말이 안 돼요. 안심번호는 전국 1000명 뭐 이런 거 하는 건데 네네. 저 와이프도 받았고요. 또 제 주변 사람 당원인 사람도 다 받았어요. 그리고 받았다는 문자를 제가 너무 많이 받았어요. 지금 댓글창에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원 대상으로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책임 당원 대상으로. 그럼 당원 대상으로 할 때는 네. 왜 이걸 하는지를 말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말을 안 해. 그냥 그렇게 하고 Y 리서치 센터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의도 연구원에서는 한 적이 없대요. 그러면 당에서 한 거예요. 당에서. 당 사무처에서. 네네.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다. 그러면 이게 과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뇌피셜을 막 돌리는 이제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어떻게 하나같이 한동훈 후보 지지자들한테만 전화가 갔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명태균식 여론조사. 명태균식 성분 분석용 전화냐, 그러니까 확인 전화냐. 네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냐면 네. 결국 여기에 대한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여기 나오네. 이제 결과가 나온 거를요 당에서 네네. 이 결과치 나온 거를 각 당협에다 보냈다는 거예요. 보낸 게 보세요. 네. 자 투표 의사 물어봤잖아요. 네네. 근데 투표 안 한다고 한 사람한테도 후보 누구 찍을 거냐고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더 웃겨. 네. 자 투표 의사 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 반드시 투표 77.1, 가능하면 투표한다 16.5, 별로
2.8, 전혀 1.9, 잘 모름 1.7 어. 이게 나왔어. 네네. 그다음 후보 지지도 이재명 5.3, 김문수 84.1, 이준석 3.4, 권영국 1.1 뭐 이렇게 나왔어. 네네. 이걸 이제 당협한테 줬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안심번호로 한 거예요? 아니죠. 이거 누가 안심번호는 보든지 간에 84%가 나와 김문수가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통계적으로. 그리고 이 여론조사 돌린 후에 각 당협에다가 또 이제 박태출 사무총장이 막 전화 돌렸다는 거예요. 뭐라고 돌렸는지 잘 모르지만 네. 그 이거 왜 했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책임 당원의 성향을 왜 조사하는 거죠? 대선 성향인지 전에? 뭔지 모르겠어요. 결론은 제가 볼 때 이거를 이준석이랑 단일화 할 때 쓰려고 했나. 이준석과 김문수 두 사람의 선거들을 보고 나중에 당원 대 당원끼리 붙어서 뭐 어떻게 하자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네네. 한번 체크해 본 거 아니냐는 생각도 할 수 있고 뭐 아니 그래도 말은 해야지. 근데 단일화를 위해서 미리 사전에 뭐 한다 하면은 말을 못 하죠. 혹시 있을지도 모를 단일화를 대비해서 이런 걸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다짜고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안 받으면 계속 전화가 왔어. 저도 많이 받았거든요. 몇 통이 전화가 왔어. 두세 통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는 없어. 한 3번 정도 하면 끝이에요. 포기하죠. 네, 이런 적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결론은 네네. 이거 밝혀야 된다는 거지. 이거 지금 밝혀야 되고 한 가지 더 지난번에 진중권 교수님이 사실상 부정선거다라고까지 얘기했던 게 경선인데요. 이번에 이제 후보자 경선에서 그때 이제 대변인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막판에 이제 그 갑작스럽게 여러 사람들이 들어왔다라는 지금 그 의혹. 1,000원 내고 그거. 1,000원 내고 그것도 아직까지 공개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공개한 적은 없죠. 뭐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건 몰라요. 모르고 당원이 그럼 얼마가 그 1,000원 한 번 낸 거 가지고 몇 명이 들었는지 그것도 몰라요. 사실. 네네. 그건 뭐 당에서 안 주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알 수가 없는 게 이중당정 여부예요. 당원 명부를 달라고 할 명분이 없잖아요. 수사기관에서 예를 들어.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 대조를 해야 되는 건데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중당적 하면 징역 1년 이하예요. 되게 그 세요. 빡세군요, 그게. 빡세요. 네. 걸리면. 또 걸린 적이 없지. 찾을 수가 없으니. 양 당을 다 뒤져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 경선 얘기하면 제가 3시간을 해도 모자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 경선이라는 게 무엇인가. 책도 쓸 수 있어요, 저는. 네. 결론은 경선이 네. 실물로 하는 경선이 아니라는 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물로 하는 경선이 아니다. 모바일 투표까지는 좋아요. 네. 문자가 와서 거기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왜 요새 아파트 입주민 대표자회면 그렇죠.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그건 오케이. 근데 전화를 돌리는 거는요. 네네. 전화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게 맹점이 있는 거예요. 여론조사 50%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작년 강동구 갑 네. 민심 80 당심 20이었어요. 네네. 자, 그리고 당원한테 다 돌려. 오케이. 근데 여기가 비중이 4배잖아요. 네. 민심이. 그럼 민심에서 이기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느 민심이냐는 거예요. 이 민심에 당원한테 중복해서 갈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차단이 안 되잖아. 안심번호를 받으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당원이 만약 받았어. 당원인데요? 했는데요? 네네. 그러세요? 이렇게 안 하지. 그렇죠. 또 하죠. 당원 아닌데요? 그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겁니다. 한 명이 그거 사실상 2번을 할 수 있네요. 여러 번도 할 수 있어요. 전화 계속 갈 수가 있어요. 전화만 여러 번 오면은 그 전화가 어떻게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네. 한번 보세요. 자, 하태경 의원이 중성동 을에서 네. 그 3명 경선을 했잖아요. 이해훈, 이영, 하태경. 처음에 45인가를 받았어요. 네. 과반이 안 돼서 그 이해훈 의원하고 다시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졌어. 3자에서 45인가를 받았는데 네네. 양자 했는데 졌어. 네. 어떻게 생각해요? 말이 안 되는데 3명 해가지고 45%면은 양자였으면 50% 넘어야 되지 않나요? 46인가 받았어. 그래서 저한테 막 위로 전화하고 그래서 같은 날 경선을 했거든. 그래서 윤 위원장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저야 뭐 나중에 드릴 말씀 맞습니다. 이분이 또 당해버린 거야. 그렇게. 하태경도 기억나네요. 하태경 그때 떨어진 거.
이게 말하면 지금 긴데 경선이 지금 얘기해 그러니까 주신 게 그 처음 하는 이 얘기입니다. 여론조사 이런 걸로 경선해서 어떤 공직선거에 나갈 수 있는 후보를 뽑는다는 걸 하는 나라 자체가 없어요. 아. 이게 통계치란 말입니다. 어. 예를 들어 여론조사를 했는데 50.1, 네. 49.9 나왔어. 어.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3이야.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위로 2.3, 아래로 2.3, 그러니까 4.6%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차이가 그 이상 벌어져야 얘가 이겼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확률도 신뢰 수준 95%면 95%만. 나머지 5%는 몰라. 이거거든요. 그 네네. 뜻이.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의 손을 들어줄 수가 있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정말 여러 가지 경선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전화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그러네요. 자, 전화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화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완전 깜깜이네요 이게. 강동구 갑에 산다고 주소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전화를 거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전화를 6시에 끊어. 밤에 안 와. 그러면 직장 다니는 강동구 갑 사람 못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야, 이걸 가지고 후보를 정해놓고 네네. 무슨 뭐 대단한 뭐 한 것처럼 두두두두 해갖고 닦아가지고 이겼네요. 그러면 이 승복이 돼요? 안 되죠.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데 그냥 졌대. 심지어 가산점이 상대한테 있는지 없는지도 말을 안 해줘요. 나만 알아. 내 것만 알아. 뭐예요? 끝나고 나서도 안 알려줘. 아, 그렇습니까? 이 경선의 전반적인 과정도 정말 문제가 많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이번에 이제 그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경선도 당연히 제가 느꼈었고요. 참 그래가지고 지금 밝혀야 될 게 많습니다. 국힘이 책임당원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왜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박대출 지금 사무총장은 별다른 입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번 또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